오늘부터 그 개념원리 1학년 2학기 수업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제일 앞쪽에 보면 차례 한번 볼래요? 차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1학년 1학기는 뭐 숫자 계산하는 거, 방정식, 함수 등등이고, 그러니까 함수는 정비례, 반비례 같은 거. 그리고 2학기 때는 도형을 배워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1학년 2학기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런데 도형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개념으로 배우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그 도형을 다루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 같은 경우 여기서 나오는 내용 위주로 나오지만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풀기에도 만약에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그 도형이 고등학교 때 기본이 되고 모든 도형의 기본은 오늘부터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꼼꼼히 좀 살펴보세요. 자, 1이라고 써있는 첫 번째 단어는 기본 도형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도형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등등을 배울 거고 그 아래는 평면 도형을 배웁니다. 여기서 배우는 평면 도형은 말 그대로 이 평평한 면에 그릴 수 있는 도형들,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도형들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단원에서는 입체 도형을 배워요. 그 평면 도형을 보통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배운 입체 도형은 3차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입체 도형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정육면 체 같은 것도 있고요. 구도 있고요. 뭐 기둥이나 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평면 입체 도형인데 여기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할 만한 게 건널비 구하는 거랑 부피 구하는 걸 또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때 계산했던 것보다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계산은 복잡하지 않고 하는 건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원주율을 3.14로 계산을 했다면 여기서는 3.14를 문자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진 않을 건데 과정이 조금 복잡한 거는 뭐 그대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건 통계예요. 이렇게 2학기에는 통계라는 게 들어가요. 이 통계라는 거는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잘 정리하는 방법, 그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배우기에는 생소한 건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8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배웁니다. 방금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2단원, 3단원에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배워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평면 도형은 방금 언급했다시피 이거는 2차원에 그려지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평면 도형이 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얘는 평면 도형일까요? 이건 아니에요. 평면 도형이 되려면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끊어진 부분이 없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이 평면 도형도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거, 직선으로 이루어진 걸 따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입체 도형은 평면에 나타낼 수 없는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입체 도형도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림을 마치 실제 모습처럼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게요? 겨냥도라고 해요. 겨냥대로 나타낸다고 해서 이게 평면 도형인 게 아닙니다. 얘를 완벽하게 평면 도형으로 나타내려면 얘를 펼쳐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펼친 그림을 뭐라고 해요? 전개도. 그러면 얘를 평면에 나타내려면 이렇게 전개도로 나타내야 해요. 물론 여기는 다 점선으로 나타내야 되죠. 이렇게 전개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도형이야 라고 하면 이건 도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체 도형은
전개도에 나타낼 그러니까 이거를 평면에 온전히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3차원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는 도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도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도형의 3요소예요.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건 첫째, 점, 두 번째, 선, 세 번째, 면이에요. 그러면 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찍어서 나타낸 걸 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점을 제가 이렇게 찍었죠? 그런데 그 점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은 얘는 넓이도 없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것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고 현미경으로 살펴봐도 얘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점은 넓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그냥 어디쯤에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 점은 그냥 실제로는 넓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여서 생긴 이걸 선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좀 복잡한 말로 점이 이동한 자취라고 부르는데 이 자취라는 거는 발자취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나온 그 발자국 같은 그러니까 점이 이동해서 생긴 것 그거를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면은 뭘까요? 면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선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생기는 이걸 면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면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면은 선이 이동한 자취.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기서 배우는 선은 점을 다 모은 것. 점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면은 선의 모임. 이라는 말로 도표시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선이 존재를 하는 걸 우리는 이 선이 어떤 점이 이동했다의 개념으로 보는데 또한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냐 현미경으로 자세히 봤더니 얘는 무수히 많은 점이 이렇게 있었다 라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점의 모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점, 선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면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도형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오늘 우리는 점, 선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은 딱 이 정도면 알면 되니까 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그 쪽에 보면은 새로운 개념이 몇 가지가 있죠? 이것도 좀 암기를 합시다. 첫 번째, 교점. 두 번째, 교선. 이 교라는 말이 붙으면 누구랑 누가 만나서 생겼다? 한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교점은 누구랑 누가 만나서 생긴 점을 교점이라 불러요. 어떤 선이 있고 어떤 선이 있어요. 이 두 선이 만나서 생긴 이 점의 이름을 교점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났을 때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점은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을 교점이 항상 교점은 무조건 선과 선이 만났을 때만 생긴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럼 교점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선과 선이 만나는 거 말고? 그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선과 면이 만날 때도 생깁니다. 선과 면이 만날 때도 생겨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칠판을 면이라고 볼게요. 이 분필이 선이에요. 자, 어떤 선이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요. 그러면 이 면과 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이 점도 교점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외울 게 진짜 많아졌네. 교점은 얘랑 얘랑 만난다. 얘랑 얘랑 만난다. 그건 외울 필요 없어요. 교점은 누구랑 누가 만나서 생긴 점, 그런 교점이라 한다. 끝.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항상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교점이 이런 개념이었다면 교선은 어떤 개념일까요? 누구랑 누구가 만나서 생긴 선을 교선이라 부릅니다. 누가 만나서 생긴 선. 그런데 이 교선은 누구랑 만나야만 생기냐? 면과 면이 만나 생긴 선. 이게 교선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면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면은 그냥 이 평평한 이걸 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책을 가지고 있죠. 이 책을 이것도 면이에요. 그러면 이런 면이 있어요. 이런 면과 칠판면이 만났어요. 그러면 생기는 선 여기 존재하죠. 우리는 이걸 교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에 존재하는 교점은 몇 개일까요? 교점. 이거는 면과 선이 만나는 건 없어. 선과 선이 만나는 거면 세면 돼. 몇 개야? 8개.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난 이런 거를 우리는 꼭지점이라 부르기도, 그러니까 그냥 꼭지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교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고요. 자, 그러면 교선은 몇 개일까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것. 12개야. 여기서 교선은 모서리예요. 그래서 교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생기는 선, 생기는 점. 그런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면이에요. 얘 이름이 뭐죠? 아니요. 이 전체. 이 도형의 이름은? 직육면체죠. 직사각형 6개 면이 만나 생긴 도형.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얘네들은 다 면이에요.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났으니까 얘가 교선이 된다. 이런 개념까지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는 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 우리가 배우는 선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로 나타낼 건데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선의 결정 조건. 직선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선은 몇 개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한 점을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2점을 지나는 선은? 2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직선은요? 직선은 몇 개 있을까? 1개야. 2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1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이 직선의 결정 조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려면 몇 개의 점을 알아야 한다? 2점만 알면 돼. 2점을 지나는 직선은 1개밖에 없어. 야, 그러면 이 3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이 3점을 지나는 직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결정하려면 2점을 알아야 한다.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배우는 이러한 직선이라는 것도 이제는 3가지 개념으로 배울 건데 첫째, 지금 하는 직선. 이제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굳이 구분을 안 했지만 두 번째는 직선은 직선인데 한쪽만 직선이야. 반직선. 세 번째는 선분. 앞으로 우리는 이 3가지를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직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직선은 만약 임의의 2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임의의 2점을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뻗어나가. 끝을 몰라. 이렇게 끝까지 뻗어나가는 걸 직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뻗어나가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선을 직선이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임의의 C점이라고 있어. 그러면 A, B를 지나는 직선과 B, C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하면 얘네 둘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쭉 뻗어나가는 이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 부를 거라고. 여기까지는 니네가 와닿지 않는다? 3개를 다 설명을 해줄게. 반직선은 반쪽만 직선이야. 그러니까 출발해서 이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선을 반직선이라 불러요.
반절만 직선. 선분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딱 여기까지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 이거를 선분이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앞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써야 해요. 이렇게 된 직선은 이렇게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쓸 때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세요. 이건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A, B를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앞으로 직선 A, B를. 그리고 반직선 A, B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B 지나는 방향으로 쭉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B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는 방향으로 쭉 간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야. 다른 걸 표시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을까 다를까? 얘는 같아. 구분할 게 없는 거지? 자, 얘는 선분이라고 해요. 선분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을까 다를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반직선을 쓸 때는 팁, 무조건 화살표는 오른쪽에 가도록 쓰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얘는 어떻게 쓸까? 반직선인데. 시작하는 점을 먼저 쓰라고. C, A,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이에요. 이해했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활용을 한번 할 거예요. 그거는 거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여기 학원이야. 여기가 집이야.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무수히 많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건 일직선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혹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500m라고 할게요. 이거를 200m, 이거를 100m라고 할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야 너는 학원에서 집까지 얼마만큼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왜 100m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거리라는 개념은 우리도 모르게 가장 짧은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건 거리라는 개념인데 거리는 앞으로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건데 그걸 좀 더 정리를 해주자면 가장 짧은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 부를 거예요. 가장 짧은 길이.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가 있다. A라는 점. 이런 직선을 L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거든. 그럼 A에서 L까지 가장 짧은 길인 니네 어떻게 구할래? 뭐가 가장 짧을까? 뭐가 가장 가까울까? 내가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이쪽 벽까지 빨리 가야 해. 그러면 언제 벽을 가장 빨리 벽으로 언제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느 상황에서? 쭉. 그러니까 그 쭉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쭉. 어떻게 쭉? 그거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가장 빠른 길은 무조건 얘랑 직각으로 갈 때야. 그게 가장 짧은 길이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가는 걸 표현하면 돼. 그러면 여기고 이 점을 만약에 H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A라는 점에서 L까지 가장 짧은 거는 AH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직선일까 선분일까 반직선일까? 이게 직선이야 선분이야 반직선이야? 선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가장 짧은 길이는 무조건 선분이에요. 선분 쭉 가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서 가장 짧게 가는 길이 구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보통 근데 직선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보통 설명하는 게 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그거 숙제로 하나 내줄 거예요. 자, 이거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점이 9개가 있다. 이 9개의 점을 선을 4번 그어서 9개의 점을 다 지나는 방법 혹시 아니? 그러면 너희에게 숙제를 내줄 거야. 첫 번째, 선 4개로 이거 다 지나는 거 구해봐. 두 번째, 한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 선 3개로 다 지나는 거 한번 구해봐. 이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라고. 이어서요? 예. 예. 알겠죠? 보통 이거 직선, 선분, 반직선 배울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1쪽에서는 그 개념 원리 확인하기가 있죠.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연습장에 해 오세요. 어차피 쉬운 거라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다음 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랑 비슷하네. 교점은 몇 개지? 12쪽에 1번. 교점은 6개, 꼭지점의 개수랑 같다고. 교선은 9개. 모서리 개수랑 같아. 어렵지 않지? 자, 아래로 내려가자. 2번부터가 조금 어려워. 이게 세 점이 존재해요. 그럴 때 다음 중 같은 걸 고르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다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해줄게. 얜 뭐게? 직선 AB는 뭘 의미한다고? 얘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위에다가 그냥 곧바로 그려주면 얘를 의미한다. AB를 지나고 쭉 뻗어나가는, 그냥 무한대까지 쭉 뻗어나가는 선을 직선 AB라고 해.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이라고 생긴 애는 다 똑같다. 직선 AB랑 직선 BC 보이지? 직선 AC 셋은 다 똑같다. 그래서 셋 똑같은 거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또 같은 거 있나 한번 볼까? 뭐가 같냐면 그 선분 AC 보이지? 선분 AC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거야. 이 선분 AC랑 같은 거 보이니? CA, 선분 AC랑 선분 CA는 같아요. 그리고 또 있나? 하나 있다. 반직선 중에서 그 세 번째로 있는 거 반직선 CA 보이죠? 이 반직선 CA는 뭘 의미하냐면 C에서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반직선 CA예요. 얘는 뭐랑 같냐면 반직선 CB랑 같습니다. C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는 선도 같습니다. 얘네들이 같다는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야 해.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거야. 숙제할 때. 자, 그 다음에 13쪽에 3번 한번 볼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 이것도 어려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니네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잘 그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직선 3개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분 몇 개일까? 선분 3개야.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선 그은 거, 선 그은 거, 선 그은 거 3개야. 여기까지는 쉽지? 반직선은 몇 개일까? 반직선은 자, 여기에서 시작할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선 하나 있어. 그리고 얘랑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선이 있는데 이 두 선은 같니? 다르지? 그러면 얘네 둘을 지나는 반직선은 몇 개일까? 2개고 얘네들을 지나는 반직선은 해서 총 6개 나온다. 알겠지?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이거를 너네가 보자마자 아, 무조건 반직선은 곱하기 2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는데 틀릴 수도 있거든? 그거는 4번 문제 때문에 그래. 4번 문제 한번 보자.
4번은 P가 여기 있고 어떤 선 위에 ABC가 있어. 왼쪽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 여긴 니네가 조금 일일이 세줘야 해. 직선 개수부터 세볼까? 직선. 자, 일단 직선은 그냥 그릴게.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 AB 지나는 거나 BC 지나는 거나 AC 지나는 건 같지? 네 개. 이게 직선의 개수야. 이해했니? 자, 그러면 반직선 한번 세볼까? 반직선. 반직선 세볼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지나는 거 하나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거 하나 존재해. 그러니까 지금 두 개야. 여기에서 세 개, 여기에서 네 개, 여기에서 다섯 개, 여기에서 여섯 개. 반직선을 셀 때는 일단 일직선은 제일 나중에 세. 여기까지 6개 나왔어. 그 다음 아래쪽에서 셀 거거든.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반직선 몇 개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선 위에 존재하는 반직선. 여기에서 출발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일일이 보여줄게.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반직선이 몇 개 있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거 하나,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나, 다 다른 거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하나,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하나. 이 넷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4개가 나와. 그래서 합쳐서 10개가 돼. 선분은 쉬운데 반직선이 어려워. 다시 설명해 줄까? 괜찮아? 그걸 해야 되는 게 확인 4번이거든. 확인 4번 진짜 어려워. 여러분이 좀 꼼꼼히 고민하면서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는 선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선분을 이용해서 거리 구하는 걸 할 거예요. 5번. 앞에도 설명 안 했던 것 같다. 앞에도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점이라는 걸 설명 안 한 것 같거든? 중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네 둘의 중점을 여기 M이라고 한대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걸 추리할 수 있다. 헷갈리지? 다른 색으로 할게. 제일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MB의 중점을 N이라고 한대.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걸 알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걸 안다고.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게 6번이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워. 이 길이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A라고 이름을 붙여봐. 그럼 이 길이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 A. 그럼 여기는 2A. 전체는 4A. 그거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응용 문제가 6번 문제거든. 마지막 6번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6번 문제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 C라는 점이 있는데 얘네 둘의 중점을 M, 얘네 둘의 중점을 N이라 이름을 부르겠대. 그럴 때 문제 구하는 건데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것도 알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것도 알아. 그렇다고 다이렉트로 이 길이를 한 번에 구하는 건 쉽지 않아. 그럴 때는 위에서 한 것처럼 이름을 붙여버려. 여기가 만약에 A야. 여기는 A다. 그럼 여기는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죠? 그럼 여긴 B야. 그럼 여긴 B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문제에서 전체를 10이라고 했어. 12. 2A 더하기 2B가 12이야.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일까? 6이겠지? 우리가 구하는 게 MN이거든? MN이 딱 A 더하기 B지. 그럼 MN은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알겠지? 이렇게 문자를 누구랑 누구를 문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이거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각을 배울 텐데 그거 할 때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꼼꼼히 좀 연습을 하세요.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 그런데 이거 엄청 많이 틀려. 이걸 제일 어려워한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생각보다 와닿지 않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일단 숙제를 하고 오답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숙제는 15초까지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시다.